색은 서쪽. 서쪽에 보면은 평면 좌표라는 단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분점, 외분점 아니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이 있었지. 혹시 기억나니? 자, 우리가 어떠한 점과 점 사이 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수직선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 수직선은 중학교 때 했으니까 만약 0과 5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어? 5겠지? 너무 단순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암산이 된 거지? 그냥 단순히 0부터 5 하면은 그냥 5인데 예를 들어 1부터 5 했으면 4라는 값이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암산을 할 거야? 뒤에서 앞에 거를 뺄 거지. 그럼 이거를 기호로 약간 도식화를 할게. 그래서 어떠한 A라는 거랑 B라는 거의 거리를 구하면은 우리는 B에서 A라는 걸 뺄 거라고. 근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러한 미지수를 여러 개 접하게 될 건데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A가 뭐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B가 더 클 수도 있지. 그래서 거리라는 게 나오면 서로 뺀 거의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이런 숫자는 좀 간단한데 이제 문자로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거리라는 건 뺀 거의 절대값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 나오면 바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좌표평면 어떠한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x2, y2라는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결국에는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이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좀 그려주면은 이런 거 직각 삼각형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방금 거리는 어떻게 쓴다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 서로 뺀 거에 절대값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로의 길이는 x1에서 x2를 뺀 거에 절대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것도 여기가 y1과 y2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y1 빼기 y2의 절대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위에서 그런 거라고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얘들을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 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체 루트 씌우면 여기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던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그 다음에 또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게 있었어.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내분은 안에서 나누는 거고 외분은 밖에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내분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선분 안쪽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 A라는 점과 만약 B라는 점이 존재를 해요. 만약 이거를 3번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대. 그러면은 전체를 몇 칸으로? 5칸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이렇게 나눠줄 거야. 그럼 2대 3이면은 2칸 갈 때 여기는 3칸을 간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간격들이 전부 다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맞니? 전부 다 간격이 똑같아야 되고 2대 3이니까 우리가 1, 2, 3, 4 해놓으면 사실 2번 자리에 있는 게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이제 뭐 2대 3 내분 이렇게 많이 안 쓰고 AC 대 BC가 뭐 1대 3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1대 3 이렇게 생겨 있으면 AC랑 BC가 1대 3이래.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겠어? 내분점이야. C는 내분점이라고 할게. 그럼 무슨 말이지? AC는 한 칸이고 BC는 세 칸이래. 그럼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세 칸이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렸을 때 A랑 B라는 거를 3등분 한 다음에 AC 그러면 이런 데가 C라는 점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렇게 나와 있던 것도 내분점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외분. 외분이라는 거는 A, B랑 바깥쪽에 있는 점이거든. 얘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어, 외분점이. 그런데 외분점도 좀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그러니까 외분이라는 말만 안 쓰면 돼. 자, 예를 들어 A로부터 4칸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3칸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좌표를 A랑 B의 좌표를 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지? 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말을 모의고사에서는 약간 이렇게 트는 거야. A, B 대 선분 BC는 아니 AC라고 했구나. AC 대 선분 BC가 4 대 3을 만족하는 C를 구하여라. 지금 문장에는 외분이라는 말이 그냥 빠졌죠. 근데 결국에는 뭐 외분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내분으로 구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이겠지. 여기를 미지수 A, B 잡고 1대 3으로 내분점 구하는 공식 B라는 값으로 식을 쓰면 돼. 그래서 사실 외분이라는 게 빠졌는데 문제에서 낼 수 있어. 그래서 어차피 내는 거면은 알고 있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외분점까지 공부를 할 거야. 자, 어떠한 외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3번 AB를 2대3 외분 한번 해봅시다. 자, AB를 2대3으로 외분이라는 말은 A로부터는 2칸 가고 B로부터는 3칸을 가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A에서는 좀 가깝고 B에서는 좀 멀거든. 그럼 어디에 있어야겠어? A에서 가깝고 B에서는 멀어. 그러면은 외분점은 이런 데에 하나 존재를 해야 돼. 자, 그런데 A로부터는 2칸이고 B로부터는 3칸이래. 그러면은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2인 거잖아. 그럼 얘가 마치 1 정도 되겠지. 그러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A랑 B를 여기가 1만큼이니까 여기에 2배 이런 데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외분점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2대 3이면 좀 쉬운데 이거를 만약 2대 5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2대 5. 그럼 2대 5 같은 것도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자, 2대 5라는 건 A로부터는 2칸, B로부터는 5칸이야.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어? 일단 AB를 먼저 써. 어차피 2대 5면은 A 쪽에 더 가깝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2칸이고 여기는 5칸이지. 그럼 서로 빼면 몇 칸이지? 3칸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3등분을 할 거야. 그림상으로 나타내는 거. 그럼 이만큼 간격으로 옆에다가 2개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런 점이 외분점이 될 거야. 이 그림 그리는 법을 꼭 익혀놔야지 어떤 문제에서 비례식만 나왔을 때 그림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 이걸 작성해야 우리가 중간에 뭐 이런 점이 뭐 1대 2인 게 눈으로 좀 빨리빨리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공식 외웠죠? 공식 안 해도 되지? 해야 되니? 네 번째 공식 뭐였지? 문제 하면서 자, 만약에 A 숫자로 몇 개 해볼게요. 3대 1이라는 점이고 좌표는 1,2랑 여기는 뭐 마이너스 4,3 이런 거 하나 잡겠습니다. 우리가 내분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내분. 자, 내분은 3대 1이면은 얘 둘을 더한 게 분모야. 항상 순서는 몇 대 몇 이게 기준이야. 얘가 기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점이 아니라 위에가 기준이야. 위에. 그러면은 3대 1이었잖아. 여기도 3대 1이었어. 위에도 마찬가지 3대 1이고 3대 1이야. 일단 몇 대 몇이 기준이라 했으니까. 자, 내분은 둘이를 더할 거거든. 둘 다 더할 거야. 얘도 더하기고 위에도 더하기를 쓸 거야. 자, 분모는 몇 대 몇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고 분자에 있는 거는 x자로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가 3번 a, b를 3대 1 하면은 a랑 b라고 잡을게. 그러면은 3하고 곱해지는 거 x 먼저 3은 마사 1은 1 이렇게 한번 곱해줄 거야. x자로. 그러면 x를 먼저 계산하면 3 곱하기 마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마사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이라고 쓰겠죠. 한 번 더. y는 오른쪽이 y니까 이번에 3하고 누구? 3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2를 곱할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써지는 거는 더하기로 작성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내분점 같은 경우는 얘가 4분의 마이너스 11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외분 한번 해봅시다. 외분. 어차피 계산은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라서 공식을 막 암기시키진 않을게요. 자, 외분이라는 거는 서로 이번에는 똑같이 쓸 거야. 3대 1이니까 3하고 1 여기도 3하고 1로 쓸 거야. 순서는 이래 항상.
그 다음에 분자 곱해지는 것도 x자 이렇게 곱하는데 3대 1 기준이라 했지. 3대 1 기준.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마사 곱하기 1 할 거고 여기는 3, 여기는 2 할 거예요. 자, 외분하고 내분의 차이점은 여기를 빼기로만 바꾸면 돼요. 외분은 더하기, 내분은 더하기, 외분은 빼기. 뭐 이 정도만 생각해 줄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14-01번은 평면좌표 대표 문제인데요. 어떤 a, 7a라는 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돼야 된대요. 자, 우리 점과 점 사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0,0에서 a, 7a의 거리 어떻게 구해? 거리 이제 꺼도 되지? 안 춥지? 거리는 서로 뺀 거의 제곱이야. 서로 뺀 거 제곱. 그럼 a 제곱 더하기 0하고 7a 빼면은 49a 제곱 되겠죠? 서로 빼서 제곱하니까 여기에다 루트 씌운 게 얼마? 몇이 돼야 돼? 얘가 10이 돼야 된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50a의 제곱은 100이 될 거고 a 제곱은 2가 되겠지. 그럼 a가 설마 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되죠? a는 설마 루트 2.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 점 2,a라는 애가 있고요. B는 6,-1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가 4루트 2만큼 된대요. 얘 둘의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그러면은 2랑 6 서로 뺐으니까 4인데 제곱하면 16.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전체 루트를 씌웠더니 얼마가 됐대? 문제에서 4루트 2가 됐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뭔가 식을 바꿀 수 있겠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7이라는 값이 제곱하니까 32가 됐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5는 0이 될 거고 a 플러스 5랑 마삼으로 되겠죠. 원하는 거는 양수 a의 값이니까 a는 3입니다. 자, 우리 14-01번 했어요. 14-01. 그러면 혹시 두 번째 유형은 풀어볼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까? 기억하는지? 못 풀어요. 오른쪽에 14-02번 한번 해봅시다. 어디 위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 기억하면 패스하고 기억 안 나면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인데 우리가 뭐뭐 위에 나올 때 있거든. 뭐뭐 위에 총 4가지 정도만 약속하고 할게. 자, x축 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 y축 위 y는 x 위 y는 fx 위. 자, 아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플러스 3 뭐 이런 느낌이야. 어떤 함수 위에. 자, 그러면 x축 위면은 누가 0이냐면 y가 0이었어. 그럼 얘는 뭐 a, 0 이런 식으로 잡을 거고요. y축 위 하면은 x가 0이니까 0,a. y는 x 위면 a, a로 많이 잡을 거고 얘는 a, fa로 잡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걸 예로 들면 a, x에다 a 넣었으니까 2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잡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지금 문제는 y축 위에 있으니까 0,a로 잡을게요. 어떠한 점이 0,a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는 게 있었고 중간에 p가 뭐 0,a라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었어요. b가 마이너스 1,2였어. 같은 거리니까 두 개가 서로 똑같대. 그러면 점과 점 사이 해봐. 여기는 중간에 a랑 p 하면은 x끼리 빼면 마3인데 제곱하면 9. 얘는 a 제곱이 되겠지?
여기다 루트 씌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얘 둘이 서로 빼니까 1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루트 있는 거는 앞으로 루트 안 써도 되겠지. 어차피 내분끼리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잠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14-3번은 x축 위 나와 있으니까 뭐라 잡겠어? x축이 a, 0으로 잡겠지. a, 0으로 잡을 거야. x축이. 자, 그 다음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 점과 점 사이 공식 한번 써봅시다.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점과 점 사이 어떻게 써요? ap의 제곱이래. a-1의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이거겠지? ap는. 그 다음에 bp는 x끼리 빼면 a-7이잖아. 그 다음 y끼리 빼면 1이니까 1이 되겠네. 얘 둘을 더하지. 그래서 더해보게요.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거는 대칭에서 하는 거. 평행대칭. 평행대칭은 제곱이 없어. 내 입안에 제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면 돼요. 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까지 계산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쟤의 뭘 구하라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 얘가 모양이 어떤 모양과 비슷해? 2차 함수 생각을 한번 해봐.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왔지? 최대나 최소. 이런 친구들은 꼭지점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 지금 범위가 없으니까 꼭지점이겠지? 그러면은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바꿔주세요. a제곱 마이너스 6a 해가지고 생겨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제곱식 형태 바꿔주면 뭐 a-3의 제곱 플러스 37 나올 거야. 맞지? 그런데 얘 최소니까 앞에가 0이면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 값이 37이 최소입니다. 오늘은 거의 대표만 풀 건데 남아있는 거는 다음 주까지 해오면 돼요. 아마 진도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왜? 이게 8회차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8회에서 10회밖에 없어서 그 안에 책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쉬운 단어는 많이 나갈 거야. 직방까지 좀 할만하거든. 괜찮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야. 1차 함수. 그 다음에 14-04번. 자, 14-04번은 A랑 B랑 C의 좌표가 다음처럼 나와 있는데요. 얘가 어떤 삼각형을 이루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우리가 뭐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차피 변의 길이잖아. 맞지? 그래서 선분 AB도 한번 구해보시고 선분 BC도 얼마인지 구해보시고 선분 CA도 한번 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2루트 2, 뭐 3루트 2 이거보다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지금 사실 얘는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이렇게 보는 거랑 루트 32, 루트 18, 루트 50 어떤 게 좀 더 직각삼각형을 찾기 편해요? 얘는 그냥 눈에 보이지? 더하면 나오는 거. 그래서 변의 길이에 관련된 거는 얘가 만약 계산값이 루트 18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를 3루트 2로 고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보세요. 셋 다. 뭐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지금 8하고 30이 더하면은 40이 되는 게 보이지? 그러면 결국에 BC라는 게 가장 긴 변인데 지금 더해서 되는 게 보이니까 이쪽이 직각이 될 거야. 그래서 고등거에서부터는 이제 직각 삼각형이긴 한데 누가 직각인지 아니면 누가 빗변인지까지 써줘야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작성을 해야겠지. 아니면은 선분 BC가 빗변인 이걸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빗변인지 아니면 누가 직각인지 이런 용어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안 쓰면은 답지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는 14-05번. 자, 우리가 A, B를 3등분한데 지금 내분점 이런 공식 한번 써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어떠한 A, B가 존재를 하는데 3등분 점이래. 이렇게 3등분. 그래서 가까운 거를 P라고 하고 B에 가까운 거를 Q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7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4,-2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분점 할 때 공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지, 그치? 공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좀 비례적인 관계로도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거든. 지금 x의 증가를 한번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증가를 했어. 얼마 증가했지? 6만큼 증가를 했지. 근데 이 6만큼이 3칸을 통해서 증가를 했거든. 그럼 한 칸당 얼마씩 증가를 했겠어? 6을 증가를 하려면 2씩 증가를 했을 거 아니야. 2 하면은 6만큼 커졌잖아. 그러면은 사실 여기 가운데는 몇 콤마인 거야? 0콤마라고 쓸 수 있어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만큼 또 늘어날 거 아니야? 2콤마라고 바로 쓸 수 있어. 이런 게 내분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례적인 관계거든. 얘가 좀 더 익숙해지면 공식 없어도 할 수 있거든. 7하고 마이너스 2야. 얼마만큼 줄었지? 마이너스 9만큼 줄었지? 그러면 이제 마30 줄여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 줄이면 여기 4고 여기는 1이겠지. 그럼 바로 그냥 PQ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안 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분점 같은 경우는 약간 비례식 이런 거 좀 사용을 많이 할게요. 이게 공식 없이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어. 내분은 공식 쓰면은 공식은 좀 복잡한 숫자에서 공식 쓰는 게 나아. 막 분수가 섞여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쪽이 좀 낫긴 한데 뭐 지금처럼 정확히 보이는 거면 그냥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 자,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건 공식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4-6번은 내분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쓰는 거는 몇 대 몇을 위에다가 써두는 게 편해요. 지금은 t 대 1 마이너스 t지. 이거 몇 대 몇을 먼저 써놔. 그 다음에 지금 선분을 봐야 되는데 선분 A, B래. 이것도 중요하거든. 선분 A, B인지 선분 B, A인지 봐야 돼. A, B면은 A부터 쓰는 거고 B, A면 B부터 쓰는 거야. 자, 지금은 A, B니까 A부터 쓸게. 그럼 마이너스 4, 1하고 2, 마이너스 9로 할게요.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는 둘이 더한 거지? 얘 둘이 더할 거야. 더하면 어차피 t 사라지니까 분모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분모 없어. 그러면은 내분점 x자로만 곱할게요. 이렇게 몇 대가 기준이라고 했죠? t랑 2니까 2t.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t가 될 거야. 이게 왼쪽. 그 다음 오른쪽 t랑 마이너스 9 먼저 마이너스 9t. 그 다음 요거 곱해주면 1 마이너스 t가 되겠지.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6t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1입니다. 원하는 게 뭐죠? 얘가 3, 4분면에 있어야 된대요. 3, 4. 3, 4면은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그러면 6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t라는 거는 3분의 2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으면 10t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t는 10분의 1보다는 커야 돼.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야. 범위. 그 다음에 14-07번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우리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지? 우리 무게중심 중학교 때 어떻게 그렸어? 무게중심 A랑 마주보는 편에 어디를 찍어야 돼? 마주보는 편에 가운데 중점 찍어야 되지.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2대 1. 그러면은 여기에 2대 1만큼으로 존재를 할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할 거거든. 우리가 처음에 A라는 점이 x1, y1이 나와 있고 x2, y2. 자, 중점은 얘 둘의 가운데죠. 맞죠? 가운데면 약간 우리가 평균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눌 거야. 그게 중점.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어떤 점이지? 내분점이거든? 2대 1로 내분점. 얘로부터 2칸, 얘로부터는 1칸. 맞지? 그러면 똑같이 써볼게. 2대 1인데 누구로부터? A로부터는 2칸이거든? 이거랑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내분 공식 했죠? 둘이 더하면 3분의가 될 거야. 여기도 3분의. 그 다음에 x자로 곱하겠지. 얘랑 얘 곱하면은 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면 x1이 되겠지. 그럼 둘이 더하니까 결국에 분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 할 때 마치 세 점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세 점의 평균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 점의 평균 같은 느낌이면 그 아래에 있는 07-1번은 답이 몇이겠어요? 무게중심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셋이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x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인데 3으로 나누면 마일이겠지? 마일 콤마 그 다음 y 값은 3이 되겠죠.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해서 둘 다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08번. 자, 14-08번은 어떠한 A, B, C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A랑 B랑 C가 있는데요. 좌표를 하나씩 줬어요. 맞죠? 그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거든. 각 A의 이등분선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점으로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각 A의 이등분선하고 똑같은 말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어차피 문제가 맨날 각 A의 이등분선 이렇게만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비슷한 게 누가 있지? 여기 위에 누가 있지? 삼각형의 성질 생각해봐.
한 각을 2등분했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많이 쓰잖아. 방금 무게중심에도 막 2대1 이런 삼각형 성질 생각했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한 각을 절반으로 나눈 애가 내심이 있어. 그래서 한 각을 2등분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분 AI의 연장선 뭐 이런 말도 써. 여기에 내심 I라고 잡으면 AI의 연장선도 결국엔 이 각을 2등분 하거든. 그래서 용어를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각 A를 2등분 한다 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고 아니면 내심을 지나는 어떠한 선을 긋는다 이런 말도 각 A의 2등분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랑 여기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만약 A랑 B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길이의 B가 A 대 B만큼이었지.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AC의 길이 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값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나와 있었는데 정과 점차에 다 구해주세요. A랑 B. 구했어? 하긴 한다. 3분의 6은 약분 해야지. 맞네. 뒤로 넘기면은 무게중심의 확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삼각형 A, B, C가 존재했을 때 무게중심 3개의 마치 평균처럼 3분의 x1, x2, x3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B랑 B, C랑 CA의 정확히 절반 그러니까 중점을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중점 여기 그럼 여기에 막 2분의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점들. 자, 나머지는 안 쓸게. 여기 D랑 E랑 F로 만들 건데 이걸로 만약에 삼각형을 제조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번 D, E, F 좌표를 더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차피 무게중심은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X만 써보면 2분의 X1, X3고 여기는 2분의 X2, X3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X들만 다 더하면 전부 다 몇 개씩 있어? 분자가 X1이 2개, X2도 2개, X3도 2개씩 있죠? 그러면 다 더했는데 2분의였거든? 그러면 결국에 2랑 약분을 하면 여기에 X좌표의 합은 X1, X2, X3로 똑같아질 거야. 맞니?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면 처음 거랑 무게중심이 어때? 똑같지?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걸로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확장돼가지고 어디까지도 되냐면요. 얘를 같은 비율로 쪼갤게요. M 대 N이라고 할게.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건 아니고 비율만 같으면 돼. 비율만 M 대 N으로. 자, 이렇게 자르더라도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삼각형 있지. 이러한 삼각형. 이것도 처음 거랑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얘도 증명법은 똑같아요. M 대 N으로 해가지고 내분점을 찾아주면 되거든. 근데 증명 과정 자체는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이 것만 알면 돼. 삼각형 ABC 무게중심 이거를 G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요건데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를 M 대 N 내분점 이거를 D랑 E랑 F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삼각형 무게중심 G입니다. 이거 하나만 써놓읍시다.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은 각각의 편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새롭게 D, E, F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얘의 무게중심도 처음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편해요, 많이. 왜냐면 문제에서 막 2대1로 줄 때가 한 번 있거든? 보통 교과서 시험 문제는 절반짜리가 제일 많아. 절반짜리는 직관적으로 좀 보이니까. 근데 이런 몇 대 몇 하는 거를 실제로 다 구해가지고 더해봤자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는 해. 궁금하면 집에서 한번 해보면 돼. 막 3대1 이런 거 한번 잡아가지고 내분점 한번 계산을 해봐.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만 쪼개져 있으면 대신 이 똑같은 비율이 제가 지금 돌아가면서 썼죠.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썼지. 중간에 하나라도 N 대 M, N 대 M 써지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이게 시계방향으로 돌리거나 반시계로 돌리면서 써야 돼. M 대 N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몇 번 연습을 하면 외워지거든요. 몇 번 연습을 하면은 여기는 중점부. 자,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2고 5랑 4 뭐 이런 걸로 하나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저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A부터 M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파푸스 중선 정리는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20만 하는 거야. 25 더하기 16 제곱해서 더할 거야. 양쪽 제곱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친구 두 개는 얘도 제곱해서 더할 거야. 제곱해서 더할 건데 4 더하기 x 제곱이라고 쓰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더 긴데 얘랑 똑같을 리가 있을까? 없겠지. 근데 우리가 중선이잖아. 중간쯤. 그럼 여기에다가 정확히 2배 정도 해보면 얘랑 똑같다는 식이 중선 정리야. 이거 증명은 예제에서 할 거야. 아무튼 활용법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건데 결국에는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얘 각도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있는 x가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문제를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얘도 몇 번 연습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자, 14-09번 보면은 걔가 중선 정리의 증명이거든. 증명 한번 해보지. 이게 진짜로 말이 되는지. 그러면 그림이 안 나와있지?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자, 제가 어차피 지금 모양 자체가 B랑 C랑 중점 M, 그 다음에 여기 A는 어딘지 모르는 그런 점이죠. B랑 C만 뭐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점을 여기 원점으로 하나 잡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중점이 원점으로 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B랑 C는 좌우에 하나씩 있겠지. B랑 C가 있을 건데 이 길이는 어쩌겠어? 똑같을 거야. 맞니?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사실 어딘지 몰라. 그래서 A 아무데나 그냥 그려볼게요. A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중선이니까 A랑 M은 이거 줄게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으로 옮겼으니까 A라는 거는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A, B라는 걸로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이제 C라는 점이 있으니까 얘는 C, 0 이렇게 잡아봅시다. C, 0. 그러면은 B라는 거는 어차피 거리가 똑같으니까 뭐라고 잡으면 돼?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양변의 제곱의 합은 가운데 있는 건 제곱이랑 이거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어차피 길이 똑같아가지고 이거를 2배한 거랑 진짜 똑같은지만 보면 되지. 똑같은지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정리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변의 길이들을 살짝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저런 중선 문제 나오면. 자, A, B라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A, B, A랑 B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은. 그 다음에 AC, A부터 C야. A부터 C까지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제 전개해주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여기까지 나오겠지. 어차피 AC랑 마이너스 AC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게 얘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좌변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이제 우변도 정리를 해보게. 우변도 똑같이 나오면 증명 끝이지. 자, 우변도 AM의 제곱. AM은 여기거든. 0,0하고 A, B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BM. BM은 0,0에서 여기까지거든. 이 길이는 정확히 얼마야? C만큼이지. 그러면 여기에 제곱이니까 요거는 C제곱이야. 그러면은 우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라는 모양이네. 근데 왼쪽에서 다 2배씩 한 거 나왔잖아. 그러면은 좌우가 똑같음을 보였으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이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지금 증명한 거니까, 그렇지? 증명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모양 나오면 양편 적당히 좀 주어지면 가운데 길이가 몇인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거꾸로 여기 있는 거 길이 주어지면은 이제 선분 BC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이제 모양 나오면 예를 들어 여기 3, 여기 5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갑자기 4 뭐 이런 식으로 줬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중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양이 좀 그러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돼버리면 이제 아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파고스 중선 정리 좀 활용을 하는 거거든. 나중에 고난이도에서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14-10번. 14-10번은 자취에 대한 문제인데 점 P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점 P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자, 일단 문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한 정사각형이 하나 존재를 해요. 얘가 O, A, B, C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한 변의 길이가 몇이래? 한 변의 길이가 8이래. 8. 이렇게 존재를 해. 그러면 이제 이 정사각형 내부에 어떠한 점 P가 하나 존재를 한대. 그러면은 이 P가 만약에 이런 데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존재할 수도 있어. 맞지?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P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먼저 찍어 놓고 거기에 따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16인 걸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럼 m하고 n도 찍어봅시다. OA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m 값이 하나 있을 거고요. 중점이죠. 그 다음에 OC의 중점을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n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겠네요. 점 P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 아무데나 P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다 P. 어차피 찍을 조건을 찾는 거라서 일단 1번 PAM. PAM이면 AMP 뭐 이런 거. 이 친구겠지? 이 친구랑 또 어디? 그 PON이면 여기겠네. 이런 거. 자, 얘 넓이가 16이 돼야 되지. 16. 자, 지금 모양에서 P가 만약에 여기 한가운데 있으면은 더하면 16 되겠지. 근데 이게 적당히 뭐 옮겨져가지고 이런 거의 넓이랑 이런 거의 넓이도 16이 될 때가 한 번쯤은 더 있겠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점 P들을 모아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지 찾는 문제거든. 그러면 일단 얘를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에서만 생각하기 좀 힘드니까 그거를 평면 좌표로 좀 옮겨줄게요. 그럼 좌표면 막 점과 점 사이 이런 거 쓸 수 있어서 누구를 원점으로 잡으면 좋겠어. 어차피 여기 원점이라 나와 있으니까 얘를 원점으로 생각을 할게요. 이대로 그려봅시다. x 그대로 y 이렇게 잡아볼게. P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a, b로 하겠습니다. a, b 얘도 되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얘 넓이 밑변이 몇이야? 중간이니까 밑변이 4지. 높이는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 넓이는 2b가 될 거야. 맞니? 삼각형이니까 4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자, 여기 길이는 4예요. 4. 그 다음에 높이는 a만큼이겠지? 그럼 여기의 넓이는 2a가 될 거야. 자,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지금 16이라는 거 하나 얻어냈어. a 더하기 b는 8이야. 자, 그럼 우리가 점 P를 A, B로 잡았는데 A가 뭐 1이면 B가 7일 때 뭐 이렇게 다 성립을 한대. 그러면은 A, B라는 거는 지금 A가 어차피 X고 B가 Y잖아. 그럼 마치 X는 더하기 Y는 8 B의 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 어떠한 식이 있는데요. A가 어차피 X값이고 B가 Y값이니까 X 더하기 Y는 8이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볼 거고 이러한 직선을 그려서 거기 위에 있는 점이 A, B입니다 라고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우리가 여기가 어차피 0,0이었잖아. 얘 뭐 8,0이고 0,8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을 여기다 그리면 되지. x 더하기 y는 8.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란 말이야. 그 y절편이 0,8이고 x절편은 8,0이니까 누구랑 누구를 이으면 돼? 이거 그리려면 약간 모양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답으로는 우리가 원래 좌표 평면이란 말이 없었죠, 문제에. 그래서 답은 그냥 선분 AC 위의 점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P의 자취를 구하여라 였거든.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있는지만 쓰면 돼. 선분 AC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해주면 돼요. 이게 1번의 답입니다.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상황. 우리가 답은 좌표로 쓰면 안 되거든. 좌표가 문제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거. PA의 제곱 마이너스 PN의 제곱은 48이라고 해요. 자, 우리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단 좌표를 옮기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두 번 안 그릴게. 그러니까 P라는 게 A, B고 나머지 M하고 N도 뭐 좌표들 다 구할 수 있잖아. 지금 하나는 A였고 하나는 N이었네. 자, A는 0,8이었어. 맞지? 그러면 0,8하고 A, B 여기에서 PN이니까 A, B랑 4,0
이거 둘 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사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a제곱 b-8의 제곱 그 다음 빼기 a-4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니까 둘 다 빼기 분배해서 썼어요. 그게 계산하니까 48이 됐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8a가 나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6b 64에서 16을 빼니까 48이 되겠지? 그럼 여기 48이 있으니까 사라지겠네? 그러면 는 0이야. 8로 나누면 a는 2b야. 여기까지 나왔어. a는 2b. 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죠? a는 2b니까 우리가 방금처럼 이런 거 생각하겠지.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 위에 점. 자, 그러면 위에 점이면은 저기 b가 y였고 a가 x란 말이야. 그러면 y는 그러니까 2분의 1 x 위에 a, b를 고려를 하겠지. 맞지? 왜냐하면 b는 2분의 a잖아. 그러면 이것도 모양을 이제 그려볼게. 그러니까 5 a b c였는데 우리가 y는 2분의 1x면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y는 2분의 1x. 그러면 이제 8 넣었을 때 몇이 돼? 4가 되지. 8 넣었을 때 4. 그럼 여기 가운데겠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설명을 또 어떻게 쓰면 돼? BC의 중점과 5를 이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기는 BC의 중점하고 5를 이은 성분 위에 점 P가 존재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좌표 평면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이런 위 쓰면 딱 좋겠는데 그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평면좌표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치? 우리가 y는 자, 이런 게 1차 함수였지. 모양은 어떻게 생겼었지? 얘가 뭐 반듯한 이런 모양들이었잖아. 이런 모양들 맞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a였고 그 다음 y 절편이 b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로 배우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새롭게 몇 가지를 정의를 할 건데, 예를 들어 예전에 막 2,3 지나면서 기울기 1 하면 어떻게 세웠었어? 원래 1차 함수에서는 y는 x 더하기 b 한 다음에 2랑 3 넣어서 막 b 찾고 이랬었지.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번에는 고등까지 왔으니까 어떠한 a, b를 지날 거고요. 기울기는 m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공통수학 1에서 항등식 혹시 기억나세요? 항등식? 막 k에 관계없이 이런 거? 자, 그러면 m에 관계없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m값에 관계없이 a, b를 지난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m에 관계없이 a, b를 지나는 거면 약간 이런 선들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몇인지 상관없이 a, b를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 항등식을 좀 이용을 하면은 x-a y-b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공수원에서 m에 관계없이 하면 m값 있는 거 묻고 m 없는 거 묻고 해서 각각 0 되는 거 찾았잖아. 그럼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에 그대로 접목을 시킬 거야. 그러면 얘를 y는으로 고치면 어차피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y는 요거 살짝 넘기면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자, 근데 M 값은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마이너스 M으로 쓰는 것보다는 M으로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플러스로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M 값이 어차피 양수, 음수 다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냥 굳이 마이너스 안 쓰고 플러스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플러스로 써봤자 어차피 음수 넣으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이겁니다. 기본적인 공식. 자, 그래서 우리가 1,3을 지나면서 만약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이제 직선을 어떻게 쓰겠다고?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방금 했던 공식 그대로죠. 1,3을 지날 때 x는 부호한데 y는 부호 그대로. y가 그대로인 이유는 얘가 넘어갔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어떠한 점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두 점이 나와 있어. 2,4랑 3,6 나와 있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점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우리 중학교 때는 막 순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뒤에서 앞에 거 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 고등과에서는 어디서 빼든 상관없거든. 어디서 빼도 상관없는데 이거 순서만 좀 지키면 돼. 앞에서 뒤에 거를 뺐으면 얘도 똑같이 앞에서 뒤에 빼야 되고 뒤에서 앞에 뺐으면 얘도 뒤에서 앞에 빼면 돼. 그러면은 x 앞에서 빼볼게요. 그냥 2 빼기 3 분의 4 빼기 6 하면 어차피 마일분의 마이여서 2가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2로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기울기가 2가 나왔으면 사실 x-2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런데 요 점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형태가 달라 보이지만 계산하면 똑같거든. 이거 전개해보면 돼. 지금 처음이라서 그냥 둘 다 쓴 거고 y는 2x-4 플러스 4죠. 위에 거는 맞지? 아래 거는 y는 2x-6 플러스 6이야. 그러면 계산하니까 어때? 똑같지? 그러면 결국에 점이 두 개 나왔을 때 둘 다 쓸 필요 있어? 없지? 하나만 그냥 쓰면 돼. 그냥 그러면은 조금 더 계산이 쉬운 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건 본인 선택이야. 이게 막 정해진 건 아니고 본인이 계산을 할 때 좀 더 계산이 쉬워 보인다. 그걸로 하면 돼.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기울기랑 어떠한 점이 주어지면 이러한 식으로 직선식을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편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a, 0하고 0, b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데 a 넣으면 0 되고 0 넣으면 b가 된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직방을 한번 써볼 거야. 자, 한번 넣어보면 돼. 위에 이렇게 써지는지는 a 넣어봐. a 넣으면 얼마지? 1이지. 0 넣으면 0이지.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1 맞지? 그치? 0, b 넣으면 0이고 b 넣었으면 1이지. 1은 1이니까 말 되지. 그러면 결국에 절편이 나오면 직선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책이 있나? 책을 안 보고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책이 써져 있네요. 책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선이 두 개 있으면 총 세 가지 형태를 볼 건데 첫 번째 일치, 두 번째 평행, 세 번째 수직. 이거 세 가지 형태를 볼 거거든. 이거 세 가지 말고는 그냥 다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세 개 아니면. 자, 일치라는 거는 어쩌면 되지? 둘이 완전히 똑같으면 돼. 맞지? 이거 A랑 C고 B랑 D면 되는 거야. 맞지? 완전히 똑같으면 일치. 자, 평행하면 기울기가 어떻겠어? 기울기는 똑같겠지. 근데 아래에 있는 값까지 같으면 안 돼. 맞아? 여기 있는 것까지 똑같으면은 완전히 일치하잖아. 그래서 B랑 D는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수직.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만약 하나가 기울기가 2면은 다른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형태가 다양해요. 자, 이렇게 써진 것도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y는으로 안 바꿔도 돼. 그러니까 꼭 y는 하면은 함수들이 y는으로 많이 쓰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안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가 하나 존재를 할 거고 프라임으로 쓸게요. 두 번째 식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치는 당연히 똑같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똑같으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요거랑 요거는 어떤 거야? 둘이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완전히 같은 상황만 일치한다는 건 아니야, 맞지? 완전히 같은 상황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분수를 만들었을 때 2분의 1이고 요것도 2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서 분수로 만들었을 때 값이 같으면 우리는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형태가 다양해서 그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얘랑 똑같으면 뭐 마이너스 2y 이런 거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x랑 y의 개수가 좀 다르더라도 함수 자체는 일치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분수로 볼 거야. 자,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일치하면은 a'분의 a, 뭐 b'분의 b. 요것도 누가 분모에 있으면 다른 애는 무조건 다 분자에 있어야 돼요.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이게 일치. 평행하면 x랑 y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만 똑같으면 돼. 여기 앞에 있는 a'분의 a, 그다음 b'분의 b. 뒤에 있는 건 달라야겠지. 뒤에 있는 것까지 똑같으면 일치니까.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 여기 봤니? 한 번만 증명할게, 처음이니까. 자, 여기 있는 거를 만약 y는으로 고친다고 생각을 해봐. y는으로 이렇게 고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y는으로 고치면은 by 넘긴 다음에 전부 다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b분의 ax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위에 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어차피 같은 모양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이겠지. 아래 거 기울기. 자,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y이 돼야 돼. 그럼 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b랑 b'분의 a랑 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래. 맞니? 그러면 분모만큼 곱해주면 aa' 마이너스 bb'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뭐 할 수 있어? 프라임은 0이야. 얘가 수직 조건. 그래서 수직 조건은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곱하고 얘들이 계속 곱하고 더한 게 0이 되면 수직입니다. 그래서 저 형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개념하는 거니까 하나씩 조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문제 풀 때는 사실 이런 증명 유도는 필요가 없거든. 근데 뭔지 알아야 좀 외우기가 편하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씩 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19쪽에 막 정점을 지나는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애매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울기 상관없이 어떠한 점을 지나는 거, 이런 게 정점 문제거든. 그것도 뒤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자, 일단 15-1번 봅시다. 15-1번.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했듯이 오른쪽 위로 향하면 기울기가 어쨌어? 기울기가 0보다 컸지? 맞지? 기울기 0보다 컸어. 그 다음에 만나는 곳 따라서 막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요거 세 가지 있었지? 이거는 누구 보는 거야? y 절편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볼 거야. 그래서 사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프 모양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통 y는으로 많이 고쳐줄 겁니다. y는 고치는 거는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y눈으로 고쳐가지고 부호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15-1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다 y눈으로 고쳐가지고 누가 1, 2, 3번인지 찾아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있는 거 y는으로 생각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b입니다.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그 다음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지금 모양 보니까 두 개는 마이너스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a의 부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들은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부호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두 개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a라는 건 결국에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b의 부호까지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이 선이 무조건 누구라는 거야? 얘가 무조건 이거지? 얘가 무조건 이거야. 자, 그런데 지금 a가 0보다 작아서 요거였고 b-1은 y 절편이거든? 근데 b-1이 여기에 있어.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소리지? 그럼 b라는 건 결국에 0보다 클 거 아니야. 1보다 크니까. 자, 그럼 b가 0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래.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디가 되겠어요? 플러스니까 여기 만나는 얘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여기 1, 2, 3이면 처음에 요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이런 모양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2번 넘어가 봅시다. 자, ax 더하기 b 플러스 2y 더하기 b는 0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도 값도 나와 있어요. 자, 1번 모두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하면 대입한다야. 지난다 하면 대입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1 넣어보세요. 15-02 넘겨. 이렇게 1번 둘 다 넣어가지고 연립해서 A, B 찾아보세요. 연립해서 왼쪽도 마이 1,1 넣고 오른쪽도 마이너스 1,1 넣고 이거 1, 2, 3, 4 전부 다 다른 문제야. 연결된 거 아니고. 예, 보셨나요? 1번 마이너스 1,1 지난데요. 그러면 마이라고 1 넣어봅시다. 마이라고 1 그러면은 마이너스 a고 플러스 2b고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하고 1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될 거고요.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분배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 플러스 2거든 0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2가 될 거고 b가 2면 넘어가서 a라는 거는 6이 되겠네. 자, a랑 b를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과 평행하대요. 평행.
자, 평행하면 x랑 y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똑같으면 되지.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하면 돼. 이걸로 분수 만들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a 여기는 1분의 b 플러스 2지. 그래서 분수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 걸로 하면 2분의 a는 1분의 b 더하기 2 얘는 마이너스 b랑 달라야 돼.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 1는 얘도 1분의지? 그러면은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랑 달라야 되냐면 마이라고 2니까 이거랑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a, b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오른쪽 조건까지 생각해서 좀 걸러내면 돼요. 자,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오긴 하겠네. a 마이너스 b 여기다 2배 해가지고 넘겨야 되니까 a 마이너스 2b는 4가 될 거고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1일 거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b는 5가 나오겠네. b가 5니까 a는 1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랑 수직관계를 나타내고 있대. 수직관계면은 앞에 있는 거 계수들 생각을 해야 되죠. 계수들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1,1하고 마이너스 2니까 쟤랑 곱해주면 a고 마이너스 2 b 플러스 2가 0이 돼야 돼요. 수직은 계수끼리 곱한 걸 더했을 때 0. 그럼 여기도 1하고 2를 곱하니까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얘 계수는 요거지. 이거 곱하면 돼. 그러면 플러스 2에다가 a-3b 했더니 이것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두 가지 연립하면 이번에도 a, b 나오겠지. 계산은 생략할게요. 연립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치. 일치면 얘들끼리 분수 만든 게 다 똑같아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2분의 a는 마이너스 a-3b분의 b 플러스 2고 이거는 2분의 b랑 똑같습니다. 자, 처음 거랑 끝에 거 보니까 a랑 b가 어때요? a랑 b는 똑같아요. 맞죠? a랑 b는 똑같아. 그럼 a 대신에 그냥 b 대신에 다 a로 쓸게.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 2분의 a는 마이너스 a로 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야.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 거고 그러면 2a 제곱은 2a 플러스 4가 됐대. 그러면은 여기 넘겨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은 플러스 2 있나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제 a, b 될 수 있는 거 a는 마일일 때 b가 마일일 수도 있고 a가 2일 때 b가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잠깐만 5분 쉬었다 할게요.